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생명과학을 선택을 안 하고 어쩌고저쩌 맞춰서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생명과학과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못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가는 학교는 뭐냐면 대학들도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약간 입시 상담처럼 돼버렸는데 대학들 중에는 빠르게 뭘 발표했냐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 전체 교육과정 중에서 네. 생물 파트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를 간략하게만 정리를 한 거예요. 1차 교육과정 보면요. 생물 파트만 본 거니까 저 정도만 들어가 있거든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세포도 배웠고 세포 분열, 식물, 동물, 막 생식 발생, 유전, 진화, 그리고 보건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 2차로 넘어가면 이제 왼쪽 오른쪽에 분리가 생기죠. 왼쪽은 생원은 문이과 공통으로 배웠던 과목이고 오른쪽에 생투는 이과만 배웠던 과목이에요. 문과 학생들은 생원만 선택하잖아요. 그럼 걔네는 생식과 발생과 유전과 변이를 배워요. 근데 이과 학생은 원투 다 하잖아요. 그럼 걔네도 생식과 발생, 유전과 변이 다 배워요. 대신 좀 더 넓게. 깊고 넓게 배우겠죠. 네. 하지만 문과 학생이랄지라도 어쨌든 생식과 발생, 유전과 변이를 맛보고 가는 거죠. 네. 3차 교육과정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학문 중심이었잖아요.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뭘? 공통 필수야, 생물. 그래서 저기 다 배워요. 4차로 넘어오면 다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생원에는 이과, 문이과 공통 필수로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를 배우고 이과로 가는 학생은 여기에 추가해서 유전 파트를 심화해서 더 배워요. 그러니까 생원을 선택해도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고 이제 더 배울 걸 나누게 된 거죠. 5차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생물 지구과학이 문이과 공통 필수로 배웠고 네. 물리화학은 이과만 배우게 했어요. 맞아요. 네, 생물은 이과가 선택해서 좀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고 했고요. 근데 저 때도 보면은 문과 학생이라 할지라도 생물을 대부분은 다 배우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랬던 시절이고요. 이제 6차부터가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6차로 넘어오면 이제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 생깁니다. 통합과학하고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요. 공통과학에 보면은 이제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 파트, 지구과학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생명 파트에서 영양과 건강, 자극과 반응, 생식 유전을 배우고요. 원, 투 선택으로 넘어가죠. 보통은 이제 문과 학생들은 원에서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이 투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원을 잘 보면 인체의 이해, 생물학의 발달과 인간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문과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라는 기준에 사람을 넣은 거예요. 사람하고 관련된 것들 정도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사람하고 관련된 거 기준으로 원을 잡았고 나머지 좀 더 전문적인 거를 이제 투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했던 과정이고요. 7차부터는 선택형 교육 과정이 굉장히 심화되게 돼요.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 고1 과정인데 거기에 그냥 과학이라고 앞에 공통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생식만 배웁니다. 생원 선택을 하게 되면 생식과 발생 유전을 배워요. 생투를 선택하게 되면 염색체 유전자 형질 발현 이 부분을 배웁니다. 생물 1은 누가 선택하고 생물 2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문과 학생, 이과 학생으로 보통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약간의 내용의 차이들이 점점 더 생기게 돼요. 이 차이가 왜 생기냐면 아까 학습량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나선형 교육 과정일 때는 내가 중간에 이탈을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 다 맛은 보고 빠져나가는 형식이었는데 선택이 심화가 되면서 학습량을 줄여야 되니까 전체를 늘어놓고 이 부분은 저기로 빼고 이 부분은 저기로 집어넣고 여기저기 나눠서 집어넣잖아요.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들어있는 지식은 배우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22로 넘어오게 되면 선택형 교육과정에 정말 가장 정점을 찍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얘기는 선택하지 않은 건 더 많이 안 배울 수 있어요. 유전학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구멍이 나게 된 거예요. 유전학이라는 파트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세포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유전공학과, 생명공학까지 이어지는 연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뭘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멍이 숭숭 난 상태로 따로 배워서 졸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2015 뭐 간단히 넣어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내용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봐주실 거는 이제 유전 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2015 지금 고2, 고3들이 배우는 파트인데 이거 네. 일단은 걔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처음 맨델을 배워요. 유전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맨델로 시작을 해요. 3학년 때 맨델의 유전 실험이 뭔지, 그러니까 맨델이 뭘 했는지, 그래서 어떤 걸 알아냈는지를 배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혈액형이나 뭐 혈우병, 유전 형질, 그다음에 가계도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유전학이라는 학문적인 내용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체를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제일 왼쪽에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큰 영역이 잡혀 있는데 결국 저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단원 자체가 우리가 생물학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유전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제 통합과학 파트가 옵니다. 통합과학 파트는 통합이 되면서요. 이게 많이 통합됐네요. 지금 자료만 봐도 많이 통합이 됐어요. 원래 취지 자체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게 그냥 봐서는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잘 통합을 시키는 게 취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보면은 다르게 잠깐만. 생물은 자, 지구의 환경은 지질 시대를 통해 변해왔으며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다. 그래서 지질 시대를 배우고 화석 대멸종을 배우고 그래서 진화 생물 다양성을 함께 배운다고요? 네.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원래 만들 때 취지는 시험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 과목은 시험을 보는 과목이 아니라 학생들과 과학에 대해서 재미있게 노는 과목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거든요. 저 과목은 이제 수능 과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관은 없었지만 문제는 내신 시험은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도 이제 혼란이 생겼어요. 일단은 출제를 하려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결국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하나의 전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트에서 되게 잘 알고 물론 다른 부분도 가르칠 수 있긴 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엄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전공으로 깊게 들어오는 질문도 있어요. 그걸 혼자서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목은 원래 시험을 보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과목이었거든요. 네. 그럼 왜 현장에서 시험을 보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과학만 특별히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제 듣기는 했는데 결국 다른 과목들이 일반적으로 내는 평가 뭐 9단계, 5단계 이 평가 등급이 있다면 과학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합과학을 넘어와서 2학년에 올라오면 생명과학 1을 배워요. 왼쪽에 있는 게 생명과학 1인데 이제 생식세포의 다양성, 염색체, DNA, 유전체 뭐 이런 거 배우죠. 염색체, 유전, 가계도 아까 수능 문제 나왔던 거. 오른쪽이 생투인데요. 생투에서는 분자 생물학적인 파트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완성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선택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통합과학이 되는데 그러면 이전 교육과정하고는 배우고 졸업하는 정도의 지식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1학년들이 적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2022 1학년들. 네. 개정교육과정이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이제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볼 예정인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전하고 관련된 생물 파트는 이런 걸 배워요. 동물의 한 사리, 식물의 한 사리부터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이제 유전에 대해서 배우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일관되게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유전은 중학교 때 처음 등장해요. 초등학교 때는 유전이 나오지 않죠. 네. 그다음에 생식활전 파트에서 그래서 뭘 배우는지 보면은 중학교 때는 이 정도를 배우는데 역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맨델. 네 번째 항목이죠. 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델 이전까지는 그냥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고요. 유전에 대해서 처음 대놓고 배우는 시점은 역시 맨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사람의 유전 형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뭐 단원도 바꿔지고 뭐 과목도 바뀌어졌지만 제시하는 방식 그리고 제시하는 순서는 계속 통일되게 가고 있어요. 유전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유전은 맨델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사람의 가계도로 넘어가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드디어 통합과학입니다. 이걸로 이제 수능을 볼 건데 통과 1, 통과 2가 생긴 건 2022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생기면서 학기제 수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통합과학 1을 배우고 2학기에 통합과학 2를 배워요. 1학기 통합과학 원 파트 중에 생명의 연속성하고 관련된 거는 저기서 뭘 배우냐면 DNA 구조와 아미노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에 가요. 2학기에 뭘 배우냐면 진화에 대해서 배우죠. 변이의 발생, 자연 선택, 생물의 진화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결과로 생물 다양성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문제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좀 걱정이 많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생명과학은 한 학기 과목으로 변했어요. 1년짜리 과목이 아니고 한 학기에 배우는데 역시 선택을 해야 배우는 거죠. 여기서 뭘 배우냐면 지금 염색체 DNA 유전자 배우고 세포 분열 배운 다음에 이제 진화 배우고요. 분류 배우고 끝이 나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생명과학을 선택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 맞춰서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생명과학과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못 가는 학교도 있어요. 갈 근데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가는 학교는 뭐냐면 대학들도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약간 입시 상담처럼 돼버렸는데 대학들 중에는 빠르게 뭘 발표했냐면 우리 학교에 어떤 과에 가고 싶다면 이런 과목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어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몇 개 대학들이 다 그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네. 최소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대학에 가려면 이걸 들어야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는 되긴 되는 거죠. 대학들이 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 학생들의 성적도 당연히 보겠지만 이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 동안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겠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내가 물리학과에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지만 난 고등학교 때 물리 관련된 과목을 하나도 듣지 않은 학생과 그다음에 물리 관련된 과목을 그래도 성실하게 들었지만 성적이 그래도 뛰어나진 않고 얘는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약간의 유불리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학들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교육을 생각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도가 생기고 그럼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제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좀 다양한 거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선택의 어떤 자유를 정말 잘 활용을 한다면 이 교육 과정의 장점을 잘 살려서 졸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이상적인 모습이죠. 뭐가 또 달라졌냐면 생명과학 1, 2 과목이 있었는데 1 과목을 한 학기로 압축하면서 아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2 과목은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과목의 이름은 생물의 유전이라고 만들었어요. 이제 생물의 유전이죠. 아예 유전을 만들었군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생명과학 2 과목에서 이제 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유전자, 유전 물질, 뭐 발현, 그다음에 생명공학 기술 여기엔 좀 약간 최신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파트고 이것도 역시 선택을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생물의 유전의 그 성취 기준인데 빨간색 밑줄 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사람 유전 연구 방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람의 다유전자 유전에 대해 이해하고 요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중요하네요. 네. 이게 사실 뭐랑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유전학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맨들만 배우는 거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처음에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요새 현대 생물학에서 유전학 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중에 대부분은 사실 유전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무언가만으로 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다인자 유전, 즉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관여해서 결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게다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후생 유전학도 얘기하고요. 즉 다시 정리하면 기존의 멘델의 법칙처럼 뭐뭐의 법칙이 이렇게 딱 결정된 걸로 운명이 딱딱딱딱 결정되어 가는 방식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요거를 이제 현대 유전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 2022에서는 그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혼재되어 있은 그 부분, 진짜 현대 유전학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저렇게 마지막 선택 과목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저기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배우는 유전의 마지막은 중학교 때 배운 멘델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표정은 뭐죠?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로 저희 콘텐츠들을 보시는 분들이 고등학교라고 해도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뭐 대학교 들어간 분들 그 이상이 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한번 신경을 안 썼는데 한번 매우 철저하게 똑바로 곱씹어 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오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한
감독님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사실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다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업적을 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도 그렇지만 교육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교육 과정을 짜고 이런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자가 들어가 있나요? 그럼요. 지금 사실 교육과정 개발하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편협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이제 교수님들도 참여하시고 현직 교사들도 참여하고 연구원들도 참여하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개방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공청회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런 거 공청회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열심히 오시죠, 물론. 근데 일반 시민들이나 사실은 과학자분들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당장 내 연구와 내가 당장 이제 관여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더 시급하니까 지금 저기 멀리서 뭐 교육과정 개발 공청회를 한다더라 여기를 내가 쫓아가서 의견을 내야지 이런 생각은 잘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무지했다고라는 생각이 이게 엄습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배우는지를 봤는데 그럼 네. 왜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전과 유전학. 저도 이거 그동안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남길류의 전할 전자 그러니까 자손에게 전하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손에게 남기고 전하다는 건데 영어로 저렇게 하죠. heredity. 그쵸. 유전학입니다. 용어가 갑자기 확 뛰어요. 네. 영어 용어가 너무 다르죠? 유전자가 진이니까 당연히 지네틱스인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진이라는 용어보다 지네틱스라는 말이 먼저 생겼어요. 지네틱스 때문에 진이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와. 네, 그럼 저 말을 누가 이제 정했느냐? 그렇죠. 그걸 캐보니까 결국 이면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우자. 유전학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베이트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저분이 1906년에 우리 유전학이라는 용어를 씁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유전과 변이라는 현상들이 그 이전에도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요거의 원리, 이런 유전이 왜 일어나지? 이 변이가 왜 일어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드디어 연구자들에게 막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 독립된 영역의 학문으로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해서 유전학이라는 용어를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 너무 슬픈데? 지네틱스라는 용어와 관련된 또 슬픈 전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슬픈 전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진 보여주시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유전학의 아버지 하면은 항상 이분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멘델 이제 수도사님이고요. 수도원에서 이제 작물을 직접 재배해서 자급자족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알려진 건 일단 완두로 일단 유명하시죠. 뭐 다른 것도 키우셨겠지만 완두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셨다. 수많은 완두를 재배하시고 그걸 그냥 먹기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또 세고 통계 처리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다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아버지 보여주시죠. 아버지가 둘이야? 오늘의 노인은 이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 유전학의 아버지 이전에 다른 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네, 그렇죠. 바로 진화의 아버지 하면은 항상 거론되는 분, 찰스 다윈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진화, 그리고 자연 선택, 변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분입니다. 논의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1859년에 이 다윈 아버지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1879년이죠. 운명적인 두 남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남자의 어떤 우정과 전쟁과 어떤 그 사연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 두 분이 안 만났으면 우리 교육과정 못 갔나요? 네, 저 두 분이 안 만났으면 일단 교육과정에 멘델이 안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두 문제 남자. 그 저 두 분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이 두 분 보여주시죠. 바로 이 두 분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아까도 잠깐 등장하셨던 유전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발표하신 윌리엄 베이트슨이라는 분이고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라파엘 웰던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아까 종의 기원 출간된 지 20년 후에 네. 영국의 케임브리지 교정에서 학부생으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어. 한 살 차이거든요. 네. 네, 일단 왼쪽에 윌리엄 베이트슨 씨는 이제 그 당시 학부생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케임브리지 소속의 칼리지의 학장님이셨대요. 아, 그러니까 금수저. 이제 이 친구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계에 있는 게 꿈이었고 연구 케임브리지로 진학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하려는 생물학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웰던 박사님은 저 집안의 가족 중에 대학에 간 최초의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또 화학을 뭔가 하셨다니까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화학자로 유명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두 남자가 어쨌든 만났고 네. 공통의 관심사를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둘 다 동물 연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절친이 된 거예요. 집안 배경은 달랐지만 결국 우정은 깊어지고 저 시기에는 서신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후로 한 10년 동안 서신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계속 우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과학계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핫하고 근데 받아들여지기 시작은 했는데 근본적인 미스테리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진화가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새로운 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게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더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티슨과 웰던은 계속 그거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학자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이 시작되게 되죠.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종분화인데요. 종이 분화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